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받은 영감에다 늘 행복한 오늘의 생각까지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타인을 통제할 자격이 생깁니다. 12가지 핵심 전략.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협상을 단순히 논리의 대결이 아닌 감정과 상대방의 표준을 활용하는 치밀한 전략의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표준을 활용하고 가치를 교환하며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믿는 강한 압박이나 논리적 완결성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는 이 12가지 전략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는 데이터 중심의 사고라는 자신들만의 핵심 전략을 세워 기존 검색 엔진들의 관행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겠다는 본질적인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에 있어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부린다는 확고한 자신만의 전략을 통해 가치 투자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이 아닌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핵심 지표를 활용해 흔들림 없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성능보다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이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인간의 감성을 파고드는 전략은 협상을 넘어선 혁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리. 협상의 본질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다. 책에서는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상대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를 읽지 못하면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이 원칙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람이 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심리적 통찰력은 그 어떤 화려한 말솜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벗어나 꿈을 꾸고 싶어하는 동심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디즈니랜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관객이 느낄 마법 같은 감정의 변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조앤 롤링은 독자들이 주인공의 고난과 성장에 몰입하게 만드는 인간 본연의 심리 구조를 활용해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핍된 존재가 영웅으로 거듭나는 서사는 전 인류 공통의 심리적 기제였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투자 결정 시 상대방의 열정과 눈빛에서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를 포착하여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숫자로 된 서류보다 그 사람의 비전을 믿는 심리적 직관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상황과 타이밍. 협상에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 되며 나머지 90%는 상황과 사람, 그리고 적절한 시점의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기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상대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다른 일로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맥락을 읽고 언제 멈추고 언제 전진해야 할지를 아는 상황. 판단력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 고수들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DVD 대여 시장이 저물고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는 상황과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넷플릭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오는 변곡점을 포착했습니다. 코코 샤넬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이 활동적인 옷을 원하게 된 시대적 상황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코르셋 없는 패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패션이라는 도구로 선점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절묘한 타이밍의 운영체제 시장을 선점하여 마이크로소프트를 IT 산업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시대를 미리 예견한 결과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유연한 힘. 책에서는 협상 중에 목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유연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면 그 과정까지 경직되게 고수하다가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는 목적지는 분명히 하되 배가 나아가는 경로는 파도와 바람의 방향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힘은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공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결국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돌려놓습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트렌드에 즉각 반응하는 유연한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라를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고를 쌓아두는 관습을 버리고 시장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 중심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는 고수하되 클라우드와 미디어 등 사업 방식에서는 무한한 유연함을 발휘해 아마존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위해 수단을 끊임없이 바꾸는 유연한 리더십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연결이라는 목표 아래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페이스북을 거대 플랫폼으로 키워냈습니다.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의 급격한 전환기에 그는 주저없이 회사의 방향을 튼 유연한 힘을 가졌습니다. 연습과 끈기.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끈기로 만들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책에서는 일상의 작은 일부터 협상 기술을 연습하며 몸에 익힐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협상을 큰 계약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기술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메뉴를 정하거나 물건을 사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모두 협상의 연습장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반복과 끈기가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압도적인 협상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임스 다이스는 무려 5126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끝에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완성하며 끈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매일의 연습으로 삼아 결국 기술적 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해보기나 했어? 라는 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과 도전 끝에 현대그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가능성을 연습해낸 불굴의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스티 로더는 화장품을 팔기 위해 매일 수많은 여성의 얼굴에 직접 화장품을 발라주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거대 뷰티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녀에게 현장은 기술을 연마하는 거대한 연습실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오해. 진정한 승리는 상대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꺼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윈인이라는 식상한 단어를 넘어 상대의 표준을 인정하는 승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가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승리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도 내가 원하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협상입니다. 나만 아는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설계할 때 그 승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샘 월트는 소비자와 납품업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월마트라는 거대 유통망의 승리를 영속시켰습니다. 그는 상생이 곧 독점보다 강력한 승리의 도구임을 증명했습니다. 밥 아이거는 픽사나 마블을 인수할 때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인수를 끌어냈습니다. 점령군이 아닌 조력자로서의 태도가 거대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혼다 소이치로는 기술적 우위만이 승리라는 오해를 버리고 사용자가 진정으로 편리함을 느끼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증명했습니다. 고객의 만족이야말로 기업이 쟁취해야 할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선한 동기의 공유를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부자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늘 행복한 오늘, 삶의 지혜였습니다.